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할 게 참 많아요, 그쵸? 1차 방정식 활용 단원이 참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도 참 공부할 게 많고 그럴 거예요. 참 이게 그래요, 응? 단원 자체가. 그 대신 이거 여기를 좀 잘해놔야 이제 2학년 3학년이 조금 편해질 테니까 되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활용에 되게 기본이 되는 것들이니까 1차 방정식 활용만 잘 해놓으면 2학년 때 뭐 한다고? 부등식의 활용을 하는데, 부등식의 활용도 뭐 할만합니다.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되게 할만합니다. 그리고 더 가서는 이제 뭐 3학년 때 중3에 대해서는 뭐 2차 방정식의 활용을 진행할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 식을 세우는 방식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잘 해놓으시면 아마 그때 가서 되게 내가 1학년 때 공부 좀 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웬만하면 오늘 좀 끝내고 싶은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진짜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할 건 이제 뭐냐면 원가정가 문제. 참 많이 물어보는 문제고 겁나 좀 많이 좀 틀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참 답답한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칩시다. 자, 원가가 뭐 쉬운 걸로 할게요. 원가가 뭐 100원이야. 자, 원가 100원. 그런데 이 원가는 처음에 내가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가격이란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분필 하나를 100원에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얘를 내가 이제 장사를 하고 싶은 거야. 분필 장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분필을 팔아야 돼. 근데 내가 이걸 100원에 팔면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마음대로 이제 이 가격을 정할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가라고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정가는 뭐라고? 정가는 내가 정한 가격이야. 내가 이거 얼마에 팔 거야 라고 정한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정가라고 부른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정가를 얼마라고 정할까?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 그랬더니 난 이거 하나에 500원에 팔면 좋겠어. 500원에. 자, 분필 하나에 얼마에? 500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이거 500원에 팔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사, 안 사? 잘 안 사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기로? 큰맘 먹고 내가 할인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야. 뭐 한다고요? 할인을 하기로 결정한 거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정가에 잘 안 팔리네. 그래서 내가 뭘 할 거냐면 할인하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그러면 할인을 했을 때 할인하도록 이제 할인된 가격이 존재하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할인가라고 부를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어떻게 할인할 거냐면 할인가를 정가의 몇 퍼센트? 20% 할인할게요 라고 한 거야. 정가의 20%를 할인하겠다. 자, 여기서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뭐 할인을 한다, 이익을 붙인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올 텐데 20% 할인한다의 뜻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가의 몇 퍼센트 할인, 20% 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앞으로 우리는 정가의 그러면 정가 곱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가의 그러면 정가 곱하기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오케이. 근데 20%를 할인한다 라는 뜻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잘못 쓰는 경우가 진짜 많냐면 정가에 20%를 할인했어. 그럼 20%만큼 오이 좋아. 그래서 뭐라고 쓰는 경우가 많냐면 이 할인가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 정가의 그랬으니까 500 곱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말이 안 돼. 그러면 20% 할인했어. 그럼 약분하고 공 두 개 날리면 얼마야? 5 곱하기 20이니까 얼마? 100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할인가는 100원이구나 가 아니거든. 아니라니까. 잘 들어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100원은 뭐냐면 100원만큼 뭐 하겠다? 할인하겠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만큼을 깎아줄게요 라는 뜻이라고. 정가 원래 얼마였는데? 500원이었잖아. 근데 그 정가의 20%가 얼마니까? 100원이니까 100원 깎아줄게요 이런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하, 정가의 20% 할인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구나. 어떻게 하는 거구나? 정가에서 빼야지 몇 퍼센트만큼? 정가의 20%만큼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정가에서 정가의 20%만큼을 빼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정가 원래 얼마였어? 500원이었잖아. 그치? 500원에서 20%만큼에 해당하는 가격이 얼마? 100원. 500원에서 100원 뺀 결국 얼마구나? 할인가는 결국 400원이구나.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귀찮은 거야. 이것도 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20% 할인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20% 할인이라는 건 원래 가격이 이제 100%라고 치면 그 100%에서 20%는 내가 안 받을게 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몇 퍼센트만 받겠다는 뜻이야. 20%는 내가 받지 않겠다니까 원래 몇 퍼센트에서 100%에서 20%는 받지 않을게요 라는 뜻이라고. 20% 할인이 그런 뜻입니다. 그럼 내가 몇 퍼센트만 받겠다는 뜻이야. 그렇지. 80%만 받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아하, 선생님 20% 할인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정가의 20% 할인이라는 얘기는 80%만 받겠습니다 라는 거 맞나요? 그렇지, 바로 그거라고. 그러니까 할인가는 우리가 바로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정가의 몇 퍼센트, 그냥 80%라고 쓸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할인가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500원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렇지, 80%. 그래서 100분의 얼마? 80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 80은 어디서 나온 거야? 80은 100에서 20 빼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써주면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100분의 100 빼기 20 이렇게 써줘도 괜찮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500원에 원래 100%인데 그 중에서 20%는 할인이니까 안 받겠다고. 그래서 20%를 뺄 거라고. 그러니까 80%만 받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500 곱하기 100분의 얼마 될 테니까 8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공 두 개 날리고 58에 얼마? 400원. 오예. 그럼 어때? 아까 거랑 결국 똑같은 가격이 나오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결국 이 할인가는 얼마가 되었다? 할인가는 400원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잘 봐. 여기에서 이제 내가 결국 할인가로 이 분필 한 개를 팔았어. 이때 나에게 생기는 이익은 얼마일까? 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익. 자, 원가가, 정가가, 할인가가 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익이 뭐야? 이익. 그럼 이익이라는 건 어떻게 구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익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최종 판매가. 최종 판매가에서 누구 뺀 거냐면 원가 빼는 거야, 원가. 최종 판매가에서 뭘 뺀다고? 원가. 내가 볼펜이란다. 내가 이 분필을 처음 사왔을 때 가격은 빼야지. 왜냐면 그 돈은 처음에 내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빼고 원래 내가 사온 가격은 빼고 나머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여기 원가는 얼마예요, 지금? 100원이죠. 나 이거 100원에 사왔다니까. 근데 최종 판매가에서 누구를 빼는 거라고? 원가를 빼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선생님 최종 판매가는 무조건 할인가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최종 판매가는 그 문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할인가긴 맞는데 할인가가 맞긴 한데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걸 그냥 무조건 최종 판매가는 할인가, 최종 판매가는 할인가 이런 식으로 외우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누구는 정가로 그냥 팔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를 어떻게 팔았는지를 읽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라고? 처음에 내가 얘를 100원에 사왔어. 얘는 100원이었지. 근데 내가 얘를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하나 팔았을 때 나한테 이익이 생길 수 있도록 내가 가격을 그냥 정한 거야. 그 정한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라고? 정가. 그래서 나 이거 얼마에 팔기로 정했어? 500원에 팔기로 정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잘 사, 안 사? 안 사. 그러니까 뭐 한 거야? 할인할게요. 몇 퍼센트? 20% 할인입니다. 그러면서 20% 할인을 한 거지. 그래서 할인했더니 그때 가격이 얼마야? 400원. 그러면 내가 이때 이걸 이 분필 하나를 팔았을 때 나에게 생기는 이익은 얼마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럼 이때 이익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최종 판매가에서 원가 빼면 된다고. 근데 여기서 최종 판매가는 지금 얼마야? 얼마야? 최종 판매가는 400원이지, 그치? 내가 얼마에 팔기로 했어? 400원에 팔기로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종 판매가가 여기서는 할인가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알겠죠? 근데 내가 이럴 수도 있지. 원래 100원이었는데 나 이거 500원에 팔기로 정했어. 그 상태로 그냥 팔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만약에 500원에 내가 팔려고 했는데 잘 팔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500원에 팔겠지. 그때는 최종 판매가가 뭐가 되는 거고? 500원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최종 판매가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최종 판매가가 얼마가라고? 400원이라고. 그래서 400원에서 얼마 뺀 거? 100원 뺀 거. 그러니까 아하, 뺀 값 얼마? 300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나에게 생기는 이익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어렵죠? 좀 어렵죠? 자, 이제 문제 속에서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알겠죠? 이익은 최종 판매가에서 뭘 빼는 거다? 원가 빼는 거다. 잊지 마세요. 자, 다시 가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선물 세트에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고, 오예. 자, 봐봐. 여기 지금 무슨 문제냐면 원가가 있는데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여서 뭘 정했다고? 정가를 정했대. 그러면 정가가 정해졌구나. 그런데 원가가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여기서 원가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우리는 원가를 뭐라고? X라고 한다면 정가를 뭐라고 써야 돼? 정가를 뭐라고 써야 돼? 근데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기로 한 거야. 그럼 잘 봐. 이걸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X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붙이는 거야. 이익을 붙여서. 붙이는 거니까 더해주는 거지. 근데 원가의 얼마만큼? 원가의 20%만큼. 100분의 얼마? 20.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X에다가 X의 몇 퍼센트를? 20%를 붙인 거야. 알겠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거 X잖아. X는 그냥 100분의 100X랑 똑같은 거죠. 근데 100분의 100X랑 100분의 20X를 더한 거니까 결국 얘는 100분의 얼마? 120X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물론 약분할 수도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여주기 위해서 안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50%의 이익을 붙여서 그러면 그냥 100분의 150이라고 쓰자고. 100분의 100은 원래 가격이니까. 알겠습니까? 거기에 50%가 더해졌구나. 그러니까 100분의 얼마? 150. 근데 얘는 20%잖아. 20%의 이익을 붙였다 그랬으니까 100분의 100에서 20을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100분의 얼마? 120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정가에서 6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정가에서 600원을 할인하여 팔았대. 그러면 정가로 판 게 아니구나. 뭐가 존재하는구나? 얘는 할인가가 존재하는구나. 할인가. 그럼 할인가는 뭐야? 정가에서 얼마를 뺐대? 600원을 할인했대. 그럼 할인가는 100분의 얼마에서 120X에서 얼마 뺀 가격. 그렇지. 600원을 뺀 가격이 바로 할인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팔았더니 원가에 대하여 10% 이익이 생겼대. 이렇게 팔았더니 원가에 대하여 몇 퍼센트? 10% 이익이 생겼습니다. 라고 나왔어. 우리 아까 이익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요? 이익은 최종 판매가에서 못 빼는 거라 그랬지? 원가 빼는 거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최종 판매가가 누군데? 최종 판매가는 여기서 봤더니 지금 무엇으로 팔았니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뭘로 팔았대? 그렇지. 600원 할인해서 팔았다 그랬으니까 결국 할인가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최종 판매가가 되는 거지. 이게 최종 판매가. 결국 할인가가 여기서는 최종 판매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고. 우리 뭐 구하는 공식은 이익 구하는 거. 이익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이익은 뭐에서? 최종 뭐에서? 최종 판매가에서 뭐 빼는 거다? 최종 판매가에서 누구를? 원가를 빼는 거거든. 원가를 이렇게 빼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최종 판매가 내가 누군지 알아 몰라? 알아. 그리고 이익은 원가에 대하여 10%의 이익이 생겼어. 즉 원가의 몇 퍼센트? 10%라는 뜻이야. 그럼 얘를 식으로 한번 바꿔 써볼까? 이익은 원가의 몇 퍼센트? 10%. 근데 원가가 누구야? X였잖아. X의 10%.
그러면 x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얼마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100분의 10 해주면 되는 거지. 100분율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x의 몇 퍼센트? 10%. x 곱하기 100분의 10 이러면 되겠죠. 그럼 얘는 최종 판매가에서 원가 뺀 거랑 똑같다며. 그럼 최종 판매가가 지금 100분의 얼마? 120x 빼기 얼마? 600. 이게 바로 뭐야? 최종 판매까지. 자, 여기에서 누굴 빼자? 누구를? 원가를 빼자. x를 빼자. 요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뭐 다 했지 뭐. 다 했지. 자, 여기 보면 100분의 120x인데 여기서 x를 뺐어. 근데 x는 100분의 얼마니까? 100분의 100x잖아. 맞아? 그럼 그대로 쓸게요. 그럼 얘는 그냥 100분의 10x라고 쓰고 얘는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100분의 얼마? 20x 빼기 얼마? 600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됐어요? 그럼 우리 양변은 얼마? 100을 곱해줄까? 100 곱하면 얘는 몇 x? 10x는 여기 100 곱했으니까 얼마예요? 그렇지. 20x 빼기 여기다 100 곱했으니까 6, 0, 0, 0 두 개 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나? 그럼 여기 있는 내가 마이너스 6천을 좌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좌변으로 넘어가서 그냥 6천이 되겠고 우변은 20x가 있었는데 10x가 넘어와서 빼질 거니까 10x 이렇게 써지겠네. 6천이 아니라 6만이죠. 공 하나 더 추가. 됐나요? 그럼 이제 몇으로 나누면 돼? 10으로 나누면 되지. 10으로 나누면 내가 공 하나씩 지워버리면 끝나겠다. 그쵸? 그러니까 x는 얼마구나. x는 6,000원이구나. 그래서 원가는 얼마였다? 6,000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가 원가, 정가, 할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입니다. 어때요? 좀 어렵죠? 이걸 좀 익숙해지기까지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자꾸 다시 보고 원가가 뭐고 정가가 뭐고 할인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은요. 1문제입니다. 1에 관한 문제. 1에 관한 문제. 자, 1에 관한 문제는 어디나 똑같을 거예요. 1에 관한 문제는 이 1문제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전체 이 일의 뭐라고 잡는다? 전체 일의 양을 1문제래 돼. 얼마? 1이라고 놓고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체 일의 양을 얼마라고? 1. 무슨 문제니까? 1문제니까. 알겠죠? 그래서 전체 일의 양을 얼마라고? 1이라고 할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어떤 문제냐면, 자, 봅시다.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A는 10시간. 오케이. 어떤 일을 완성할 거야. 그 일을 다 하는 게 전체 일의 양이지. 그 일이 얼마야? 1인 거야. 알겠지? 근데 자, 완성하는데 A는 10시간. 10시간 걸려. 그리고 B는 16시간 걸려. 이렇게 걸린대. 그런데 이 일을 A와 B가 함께 5시간 동안 하다가 나머지는 B가 혼자 했대요. 근데 그런 일을 A와 B가 함께 몇 시간? 5시간 동안 했대. 그러다가 이후 B 혼자 마무리했어요. B 혼자 마무리했어요. 이때 B 혼자 1시간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때 B가 혼자 한 시간은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어.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게 이제 1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A가 혼자 하면 10시간이 걸린대. 그런갑다. B가 혼자 하면 몇 시간이 걸린대? 16시간이 걸린대. 누가 더 일을 잘하네? A가 더 일을 잘하네요. 맞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너희가 항상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가 10시간 걸려. B가 16시간 걸려. 단위로는 시간을 사용했구나. 그러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구하는 게 중요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A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A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어떻게 되겠니? 10시간 동안 1이라는 일의 양을 한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얘를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A가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은 몇 분의
10분의 1만큼을 한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마찬가지. B가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B는 16시간 동안 혼자 해야 일이 끝나. 근데 1시간 동안 그럼 얼만큼을 한 거겠어? 그렇지. 전체 16분의 1만큼의 일을 한 거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B는 16분의 1만큼의 일을 한 거야. 자, 근데 이제 자, 뭐라 그랬냐? A와 B가 함께 5시간을 했대. 응? 그럼 A랑 B가 합쳤다는 얘기지. 아, 그러니까 10분의 얼마? 1하고 몇 분의? 16분의 1을 합쳐서, 얘네들이 합쳐서, 그치? 몇 시간 동안? 5시간 동안 했대. 그럼 곱하기 몇? 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이후에 누가? 그 이후에 B 혼자. 그럼 플러스 B 혼자. B 혼자 마무리했어요. B가 혼자 한 시간은 이 시간을 모르니까 나는 얘를 X라고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B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16분의 1인데 이걸 과연 몇 시간 동안 했어? 이 얘기인 거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대. 그러면 일이 끝난 거죠. 그럼 전체 일의 양이 얼마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아, 이렇게 싹 다 더한 게 전체 일의 양이 몇이 됐구나? 1이 됐구나.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분수야 귀찮아. 그치? 분수야 귀찮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일단 곱해보자 뭐. 얘 분배해주면 몇 분의 몇? 10분의 5니까 약분해서 얼마 돼요?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더하기 여기 곱하면 16분의 얼마? 5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그냥 16분의 1x 이렇게 되겠고 얘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써지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 분수 싫어이 그치? 그러니까 우린 양변에 누굴 곱하면 되겠어? 분수 싫으니까 양변에 누구 곱하면 돼? 여기다가 2, 16이니까 16 곱하면 되겠네. 근데 좌변에 16 곱했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얼마를? 16을 딱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얘네들이 약분해서 몇 남아야? 8 그치? 그럼 얘는 8 그 다음 더하기 16 약분하고 그대로 5만 남네요. 그 다음에 16 약분해서 플러스 그냥 x 이렇게 되겠고 얘네들이 곱해서 얼마? 16 이렇게 나오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더해서 이항시키면 끝나겠네. 그치? 그럼 얘네들이 더한 게 얼마니까? 13이니까 그치? 넘겨서 16에서 13 빼주면 답은 x는 그래서 얼마입니다? 3입니다 라는 값이 나오겠군요. x가 뭐였어? x가 바로 B가 혼자 한 시간을 물어본 거지. 근데 x가 3이 나왔으니까 아, 답은 몇 시간? 답은 3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좀 까다롭죠? 할 게 많아요. 예. 이거 2개 설명하는데 벌써 20분이 지나갔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니까 특히 요거. 특히 요거. 알겠죠?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다음은 뭘 갈 거냐면 이제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어요. 우리 거리, 속력, 시간 사이의 공식 기억하고 있습니까? 거리, 속력, 시간 사이의 공식. 거석지 공식 기억하나요?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 짠 이렇게 해갖고 착착 이렇게 해갖고 뭐 마우스 공식 뭐 아니면 뭐 뭐야 무당벌레 공식 뭐 이래갖고 뭐라고 써 우리? 거, 소, 시 이렇게 쓰잖아. 맞니? 그래서 거리 얘는 속력 여기는 시간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요? 그럼 여기서 공식 몇 가지가 만들어지지? 3가지. 그치? 첫 번째 누구 구하는 공식은? 거리 구하는 공식은 거리는 거리만 옆으로 쇽 빠지면 돼. 그치? 거리만 옆으로 쇽 빠지면 돼. 이때 얘네 둘은 뭐 하는 거? 이때 요 둘은 서로 곱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거리 구하는 공식은 뭐 곱하기 속력 곱하기 뭐다?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는 선생님 전 속력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속력 그럼 속력 구해보지 뭐. 속력 구하는 공식은 속력만 옆으로 쇽 빠지면 돼. 그럼 남는 게 뭐야? 아래쪽에 시간 써있고 위에 거리 써있네? 이거는 분수로서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력 구하는 공식은 시간분의 뭐다? 거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속력 구하는 공식은 뭐분의? 시간분의 뭐다? 거리예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누구도 구할 수 있어. 그렇지. 우리는 시간 구하는 공식도 써줄 수 있겠네. 시간만 옆으로 또 쭉 빠지면 돼.
시간 빼고 남는 거 뭐야? 밑에 속력 써 있고요. 선생님 위에는 거리가 써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 구하는 공식은 뭐분의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시간은요 속력분의 뭐군요? 속력분의 거리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공식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은 이거 가지고 기본적인 걸 한번 해봅시다. 기본적인 거. 자, 이런 거 자주 나오니까 집에서 학교 사이를 왕복하는데 집에서 학교 사이를 왕복하는데 여기 누가 있고 집이 있고 쭉 가서 누가 있는데 학교가 있나 봐. 자, 근데 여기를 뭐 하겠다고? 왕복할 거래. 근데 갈 때는 시속 3km로 걸었대.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니까 이때 시속 얼마로? 시속 3km 이렇게 써주세요. 문제 풀 때. 그리고 되돌아올 때는 시속 4km로 걸었대. 여기서 이렇게 올 때는 시속 얼마로? 시속 4km로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해서 모두 이렇게 해서 총 70분이 걸렸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뭘 구해라?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얼마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나는 이 거리를 Xkm라고 잡아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알려준 게 뭐니까 70분 걸렸어 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갈 때 걸린 시간과 다시 되돌아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한 게 얼마구나. 70분이구나.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잘 봐. 주의사항이 있죠. 항상 단위는 어떻게 해주셔야 돼? 통일해 주셔야 돼. 자, 분명 여기서는 시속이라고 나왔어. 맞아? 시속이라는 건 시간당 속력이란 말이야. 시속은 시간당 속력이란 말이야. 시간당 속력. 여기서 단위를 뭘 사용하겠다고? 시간을 사용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헐쿠야 웬 70분? 그러니까 이 70분을 우리는 뭐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시간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시간으로 이거 어떻게 바꿔요? 선생님. 시간으로 어떻게 바꿔요? 되게 쉬워. 분으로 나왔어? 그럼 시간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분모에다가 60이라고 써. 그럼 끝이야. 알겠어요? 분을 시간으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한다고? 그냥 분모에다가 뭐라고 써? 60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결국 얼마 분의? 60분의 얼마? 70시간. 이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뭐 할 거고? 약분해야지. 얘는 6분의 몇 시간? 6분의 7시간이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얘를 사용할 거야. 왜? 시간당 속력, 시속이니까. 알겠죠? 갑시다, 그럼. 갑시다. 이거 하고 끝냅시다. 자, 처음에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6분의 7시간 이렇게씩 세운다 그랬죠? 갈 때 걸린 시간 구하고 싶어. 선생님 저 시간 구하고 싶어요. 시간 어떻게 구한다고? 속력분의 거리라며. 그럼 갈 때 속력이 필요하네. 갈 때 속력 얼마? 3. 시속 3km. 맞아요. 그때 거리는 X. 맞나요? 그러니까 갈 때는 얼마분의? 3분의 X라고 쓰면 되겠지. 맞습니까? 3분의 X 이게 바로 뭐야? 갈 때 걸린 시간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럼 올 때, 되돌아올 때 걸린 시간은요? 되돌아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이 얼마였고? 4네. 그때 X라는 거리만큼 이동했네. 속력분의 거리죠. 그러니까 몇 분의? 4분의 X 이러면 되겠지. 그 2시간을 뭐 했더니? 더했더니 몇 시간이 됐다? 6분의 7시간. 오예, 얘가 얼마? 6분의 7시간 이렇게 나온 거야. 다 했다. 그쵸? 3, 4, 6 얼마 곱하면 돼? 그치? 양변에 우리는 예쁘게 12를 곱해주면 되겠네. 약분해서 몇 x? 4x. 짜잔. 약분해서 몇 x? 3x. 약분해서 얼마? 14. 오예. 둘이 더하면 몇 x고? 7x고. 7x가 14니까 따라서 x는 몇이군요? 2군요? 라고 나왔네. 따라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입니다. 2km입니다. 라고 답을 내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제발 이렇게 뭐 했으면 좋겠어. 그림을 그려서 좀 이렇게 문제에다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 풀 때는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거속시 공식 확실하게 외워두시고 이 거리 속력 시간 사이의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조금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좀 더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더 문제 좀 확인해 보고요. 더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소금물까지 좀 진행해서 다음 시간에 활용을 정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